네, 오늘 함께할 내용은 구글 애드워즈 시작하기 편입니다. 구글 애드워즈가 가진 특징과 작동 원리, 그리고 계정을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볼 것은 우선 목차인데요. 오늘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애드워즈의 특징 및 장점, 두 번째는 애드워즈 광고 네트워크, 세 번째는 광고 게재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드워즈 UI 살펴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애드워즈의 특징 및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워즈의 특징 및 장점은 크게 5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목적, 두 번째는 광고 유형, 세 번째는 타겟팅, 네 번째는 성과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비용 측면에서의 특징 및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원하는 게 브랜딩인지, 웹사이트 방문자 유치인지, 아니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 증대인지 등에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애드워즈 상에서는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상으로 동영상을 보는 동영상 네트워크 사용자들, 혹은 웹사이트 좌측이나 우측에 뜨는 배너 등의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앱 다운로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접속하게 되는 구글 플레이 등에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과 유형을 가지고 적절한 위치와 시점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광고 노출 지역과 시간을 정하고 검색 키워드 또는 다양한 타겟팅을 활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 또는 관련이 높은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광고를 조회한 사용자나 클릭 후 웹사이트로 유입된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 이후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매출을 일으킨 사람들을 직접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해서 추적을 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수나 비율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점으로는 탄력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의미하는 바는 지출되는 금액을 광고주가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일 예산을 부담 없이 설정하고 추후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첫 번째 일일 예산으로 하루 2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즉 적은 예산으로도 누구든 광고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라는 뜻은 애드워즈 가입이 일단 첫 번째로 무료고, 또한 광고비는 실제로 광고에서 효과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클릭이나 조회가 발생했을 때 청구됩니다. 즉 광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여러분이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5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광고, 두 번째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의 효과적인 광고 유형 선택, 그리고 셋째는 적절한 위치와 시점에 광고를 노출한다는 점, 넷째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은 탄력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는 애드워즈의 광고 네트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광고 네트워크란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광고를 어디에 내보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로 내보내는 게 있고, 아니면은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다른 사이트에 이미지 배너나 동영상들을 올리는 방법, 혹은 유튜브 상의 동영상 앞에 광고를 띄우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광고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익히 아실 구글 검색 네트워크인데요. 구글닷컴이나 파트너사에서 검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관련성 있는 텍스트 광고를 실시간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는 중일 때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여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환을 일으키거나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데에서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인데요.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나 뉴스, 커뮤니티 등을 가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보려는 컨텐츠 옆에 배너 형식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영상들이
뜨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에게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들의 광고를 노출하고 노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브랜딩이나 방문 혹은 회원가입 유도 등 다양한 마케팅 목표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네트워크인데요. 한국에서 매달 2,7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1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시청자들에게 관련성 있는 광고를 동영상 재생 전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경우에는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검색할 때 그 검색 결과 등에도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애드워즈의 광고를 어떤 식으로 게재하게 되는지 그 게재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애드워즈 광고 게재 원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입찰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유저가 검색을 실행할 때 해당 검색어와 매칭되는 키워드들에 연결된 광고들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광고가 나가야 하는가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진행한다 생각하면 키워드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구글에서 광고를 하실 땐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입찰 경쟁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 여러 광고가 한 키워드에 대해서 입찰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입찰 결과 노출 가능한 광고 게재 지면의 수에 해당하는 순위 안에 들어야 광고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 결과를 결정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째로 당장 노출이 될지 말지, 그 다음으로는 노출이 된다면 몇 번째 위치에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치에 클릭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과금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요소가 고려될까요? 유저들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보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관심사나 상황 밖의 소재는 만나고 싶어 하질 않는데요.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광고를 하는 소재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유저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광고의 광고 게재 순위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대 입찰가와 품질 평가 점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지금부터 이 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영돼서 광고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두 가지 요소 중 입찰가만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용이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찰가랑 실제 비용은 달라요. 두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입력한 입찰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클릭당 비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광고주가 있고요. 특정 검색 페이지에서 3순위까지의 광고 게재 슬롯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이라는 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거기에 광고로 띄울 수 있는 슬롯이 3개가 있다는 거죠. 각각 모두 다른 최대 CPC 입찰가를 등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00원이 있고 400원, 300원, 그리고 250원이 있는데, 입력한 최대 입찰가가 바로 클릭당 비용이 되진 않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비용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순위의 광고를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입찰가를 넣은 사람이 실제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400원 입찰가보다 최소 수준인 10 플러스 10원 수준으로 결정이 돼서 410원으로 클릭당 비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찰가는 우리가 지불하는 최종 비용이 아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값인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원리에 따라서 바로 다음 순위를 이길 수 있는 금액의 최종 클릭당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찰가만으로 광고 노출을 결정하게 되면은 단순히 돈을 많이 지불하는 광고주만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또한 광고의 실제 품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품질평가 점수가 추가됩니다. 지금 이 입찰가 방식에 품질평가 점수가 반영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와 유저의 관련성 부분을 반영한 게 품질평가 점수인데요. 품질평가 점수의 자세한 요소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입찰가랑 품질평가 점수에 따라서 광고 게재 순위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 순위가 재정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입찰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0, 400, 300, 250원이고 품질평가 점수는 위에서부터 아주 낮음, 높음, 중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입찰가랑 품질평가를 모두 고려를 했을 때 광고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입찰가만으로 봤을 때랑 다르게 순위가 재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재정리가 된 결과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볼 수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입찰가랑 품질평가 점수, 그리고 광고 포맷 등을 평가해서 광고 평가 점수가 새로 매겨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입찰가가 300원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품질평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광고 평가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됐고, 아까 첫 번째 예시에서 설명드렸던 250원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당장 광고를 게재할 수 없었던 사람도 품질평가 점수가 중간 이상 준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500원으로 입찰가를 넣었지만 품질평가 점수가 아주 낮았던 사람을 이기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두 번째 광고주가 노력해서 품질평가 점수를 지금보다 더 높게 받는다면 그러면 광고 평가 점수가 현재 1위인 노란색보다 높아지게 되고 280원으로도 비용이 더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입찰가가 반드시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품질평가 점수 여부에 따라서 광고를 게재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 광고에서의 그 품질평가의 중요성이 이만큼 큰데요. 그러면 이제 이 품질평가 점수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예시가 이해가 되셨다면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게재 순위를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을 건데 바로 품질평가 점수고요. 품질평가 점수는 사용자와 광고주 그리고 구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와 그 세 가지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광고 관련성입니다. 광고 관련성이란 유저의 검색어와 광고주가 여러분이 등록하시는 키워드 그리고 광고 소재 내 문구가 얼마나 자세하고 또한 일맥상통하는지를 보고요. 추가적으로 광고의 포맷도 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 클릭률인데요. 예상 클릭률은 유저가 해당 광고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문 페이지 품질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광고와 아니면 혹은 유저 관련성이 있는지, 편한 UI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내용의 투명성 등이 반영됩니다. 이 각각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요소들이나 이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애드워즈 세미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글 애드워즈에서 광고가 게재되는 원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입찰가가 중요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드워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CPC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광고가 클릭될 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회당 과금이 있는데요. 조회당 과금이란 CPV로 표현되고 여러분이 영상 광고 소재로 광고를 게시할 때 동영상을 실제로 조회하거나 30초 이상 봤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에 뜨고 있는 카드 등을 클릭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실제로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당 과금이 있는데요. 이는 클릭이나 조회랑은 크게 무관하게 실제로 광고가 사람들의 검색 결과나 웹사이트 활동에 노출이 되는 횟수, 그리고 그 횟수가 1000회 되었을 때 1000회 노출당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비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CPA라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는 전환 최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광고 플랫폼에서 사용할 때 CPA는 보통 실제로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한 횟수별로 과금을 하게 되는데 애드워즈에서의 CPA는 이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일단 CPA를 설정하셨을 때 실제 과금은 클릭당으로 되지만 길게 봤을 때 특정 전환을 일으키기 때까지 들었던 최종 비용 그리고 그거를 전체 전환수로 나눈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목표하는 전환당 비용을 설정해 놓고 CPC를 자동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애드워즈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 애드워즈를 시작하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애드워즈의 계정 구조를 한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드워즈는 가장 높은 단위의 구조는 계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 광고 캠페인 여러 개가 있고 캠페인 아래에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그룹 안에 광고 소재들과 광고를 내보낼 키워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애드워즈는 다시 한번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키워드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우선 계정은 애드워즈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뭐 여러분이 이 애드워즈 계정을 운영할 때의 언어,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과금될 통화, 그리고 이 애드워즈의 시간대, 그리고 결제 방식 등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최초 설정 후에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으니 처음에 선택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이란 단어 자체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여러분이 보통 이 캠페인을 구분을 할 때는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지역 카테고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사용하실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광고를 내보낼 광고 네트워크, 그리고 광고를 내보낼 타겟 언어나 위치, 그리고 입찰 방식, 앞에 설명드린 CPC나 CPM, CPV들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캠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나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점을 한다면 의자나 침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입찰가랑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느 유저에게 타겟을 하겠다는 타겟팅 등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에는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텍스트나 배너와 같은 광고 소재를 넣는 거고, 하나 이상의 광고를 보통 넣어주십니다. 동영상 등의 광고 소재들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여러분이 광고 소재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목록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와 매칭을 먼저 한 후 여러분의 광고 소재를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키워드를 설정할지, 그리고 키워드별로 입찰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입찰가를 다르게 가져갈지, 그리고 검색 유형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애드워즈 계정 구조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구글 가구점이다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구글 가구점을 광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고, 이 캠페인은 제가 주로 파는 상품이 의자와 침대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의자 밑에는 이제 또 광고 그룹별로 학생 의자, 식탁 의자 이런 식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가져간 후 그 안에 광고 소재와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캠페인에서 지역이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가구점이 글로벌 회사이고 다양한 국가를 타겟팅해서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캠페인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죠. 한 캠페인은 미국을 타겟하고 다른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타겟하는 게 주요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새로운 애드워즈 UI에서의 그 캠페인 화면이고요. 지금 저는 모든 캠페인 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딱 전체 모습을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 캠페인 종류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계정 캠페인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기존의 애드워즈에서 저희가 가로 메뉴로 보던 것들이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부분에는 각각 여러분이 선택하신 리포트 부분을 다 펼쳐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검색 캠페인, 이 모든 캠페인 쪽 누르신 다음에 각 캠페인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일단 그 그룹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 캠페인을 누를 경우에는 검색 캠페인들이 밑에 운영 중인 것들만 뜨게 되고, 디스플레이 캠페인 있으면 디스플레이 캠페인을, 동영상이 있으면은 동영상을, 앱에서는 앱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앞에 이론 부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구글 가구점이라는 캠페인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구글 가구점 캠페인 딱 누르면은 그 밑에 광고 그룹들이 함께 쭉 뜨게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나와 있어요. 개요하고 추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개요는 이 광고 캠페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한 대시보드에 모아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기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밑에 있는 리포트들의 성격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를 보실 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일단 이 오른쪽 위에 기간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기간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 아니면 저는 지난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운영되는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지표가 안 드러나 있지만, 광고 그룹별로 광고 그룹이 뭐뭐 있고, 그 비용과 클릭수와 클릭률이 어땠는지, 키워드별로는 또 어땠고, 그 밑에 실제 광고에 운영되고 있는 광고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위치, 어떤 위치에서 노출이 좀 많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잘 보시면은 마우스 오버해서 측정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평균 CPC를 보고 싶다면 그걸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도 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볼 수 있는지 한 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추천 부분은 이 캠페인과 관련해서 애드워즈가 진단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그 권장 사항을 안내해주는 내용인데요. 일단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캠페인의 경우 제가 마음대로 만든 광고를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넣어놓은 광고가 정책 위반으로 비승인되어서 게재되지 않고 있다라고 딱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행동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고쳐주시거나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캠페인 바로 아래에 저희가 광고 그룹이라는 레벨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광고 그룹 쪽으로 들어가면은 침대 광고 그룹 아까 만든 게 있고 의자 광고 그룹이 있습니다. 이 광고 그룹 메뉴에서는 그래프로 얼마나 이 각 광고 그룹이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클릭수 오른쪽 위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해서 클릭수랑 노출수 추이를 비교해 본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각 광고 그룹 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대 CPC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초록색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를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일시 중지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크게 아이콘 3개가 있는데 필터를 누르면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내용대로 그 리포트를 이렇게 딱 필터 걸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이게 분류 기준이란 동그라미 버튼으로 바뀌었는지 분류 기준이란 부분인데 각 광고 그룹에 대한 내용을 시간별로 나눠서 보셔서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클릭과 노출이 있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예시로 보자면은 클릭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맨 오른쪽 위에는 여러분들이 항목 버튼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캠페인 리포트에서 클릭수, 노출수, 클릭률 등등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항목 수정이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고요. 항목 수정 중에서도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어요.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지표를 그때그때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찰 전략이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적용을 한다면은 리포트 맨 오른쪽에는 입찰 전략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이거는 비단 광고 그룹 리포트뿐만 아니라 캠페인 레벨의 리포트나 키워드, 광고학자 이런 데 가서 다 똑같이 작동하는 우측 상단 버튼입니다. 이거를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많이 놓치시는데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점 3개짜리 메뉴 보시면은 붙여넣기나 복사하기 아니면 다운로드하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걸 아까 잠깐 놓치고 들어갔는데 어떤 메뉴에 가시든지 간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은 그 메뉴에 해당하는 걸 새로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그룹에서 새로 추가하기 누르면은 광고 그룹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 광고 쪽에 가서 새로 누르면은 텍스트 광고를 바로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쪽에 한번 가보겠는데 여기도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키워드들이 쭉 나와 있고 어떤 상태인지, 최대 CPC는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라는 열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태 쪽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현재 광고가 게재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고 비승인 됐으면 왜 비승인이 됐는지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뭔가 캠페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싶으면은 상태 쪽에다 항상 마우스 오버해서 상태를 보시고요. 앞에 이론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품질평가 점수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나오게 돼요. 이건 운영 중이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노출이나 클릭수가 쌓이게 되면은 10점 만점에 6점이다, 7점이다, 8점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품질평가 점수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잠재 고객, 인구 통계 등등도 보실 수 있고, 설정 탭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각 캠페인의 설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캠페인 이름을 변경하거나 캠페인 상태를 운영 중이나 일시 중지, 삭제됨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캠페인 목표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떤 걸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 언어, 입찰, 일 예산도 설정하실 수 있고 시작일 및 종료일 등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캠페인 관련된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여기 설정 탭으로 설정 메뉴로 와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 설정 쪽으로 가면은 타겟할 위치나 제외할 위치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고요.
광고 일정적으로 가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싶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기고요. 휴대전화나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중에서 어디에 얼만큼 내보낼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있다, 아니면은 뭐 변경사항을 언제 넣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맨 아래 내역 변경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캠페인이 과거에 언제, 누가, 언제,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GGKR 웨비나가 들어와가지고 캠페인 하나를 만들었네요.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캠페인에 대한 리포트랑 관리 확인을 하는 방법은 쭉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동하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캠페인 운영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들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이쁜 그림들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의 프로필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 애드워즈에서 뭐 다른 계정들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계정이 운영하는 다른 계정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느낌표가 함께 뜨는 종 모양의 알림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 구글 가구점 광고에서 광고 비승인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2개 광고가 비승인 돼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물음표 부분은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생길 경우에 뭐 의견,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도움말 확인이라는 걸 눌러서 들어가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도움말을 펼쳐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왼쪽에 이제 2개 메뉴가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인데, 일단 요 점 3개짜리 메뉴가 있어요. 햄버거 메뉴라고도 하는데, 요걸 누르시면은 예전 애드워즈에 있었던 여러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애드워즈 캠페인 관리 외적인 것들이 모두 다 여기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부분이 있는데, 왼쪽부터 계획, 공유 라이브러리, 일괄 작업, 측정, 그리고 설정 부분이 있어요. 계획 부분은 키워드 플래너랑 그 디스플레이 플래너, 지금은 추가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추가될 거고요. 광고 미리 보기 및 진단 도구 등을 가져와서 실제 내가 캠페인을 운영하기 전에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뽑아 보시거나 이미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가 잘 나가고 있는지 진단을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이제 캠페인에 부수적으로 활용을 하는 잠재 고객이라든지 제외 키워드 목록이나 예산, 한 가지 예산 플랜을 짜놓은 다음에 여러 캠페인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정 레벨이나 계제 위치 제외 목록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 작업은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한 번에 여러 개, 그러니까 대량 작업을 하실 때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나 스크립트를 넣으실 수 있고, 아니면 동영상만 따로, 캠페인들에 있는 동영상만 따로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괄 작업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은 전환,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랑 기여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광고를 클릭했던 유저들이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매나 회원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그 톱니바퀴 버튼 누르면 나왔던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구 및 결제 들어가면은 현재 결제 상태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쭉 나올 거고, 물론 이 계정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월별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나 계정 액세스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이 해당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사용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연결된 계정은 구글이 사용하는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구글 애널리틱스, 파이어베이스 등이 있는데, 이 계정하고 이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구글 상품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널리틱스에서 뭐 목표를 가져오거나 잠재 고객을 활용한다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애드워즈 그 UI에 대한 설명은 일단 한번 쭉 같이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애드워즈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애드워즈 인터페이스랑 좀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부분은 앞서 데모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결제 정보랑 뭐 캠페인이랑 광고를 설정하시게 되고, 다만 이제
광고를 딱 넣으셔서 광고를 운영 중으로 돌려놨다고 해서 바로 광고가 노출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애드워즈 광고 정책에 따라서 이 광고가 광고 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검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광고에 여러분이 달아놓으신 광고 도착 페이지, 즉 홈페이지 등에 대한 검수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그 광고 검수 프로세스는 최대 24시간까지 걸릴 수 있고요. 하루가 지나게 되고 뭐 애드워즈 광고 정책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무리 없이 광고가 노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비승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애드워즈 광고 정책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데모할 때 설명드렸던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시고 도움말에 들어가셔서 한번 애드워즈 광고 정책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노출 이후에는 계정을 쭉 운영해 주시면서 최적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